안녕하세요. 비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EPL은 시즌이 반이나 지났네요. 그래서 시즌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시작으로 이번 영상은 아스날의 시즌 전반기 실점 패턴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되돌아보고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팬분들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로 이 영상에서는 총 38라운드 중 절반이 19라운드 노리치 시티 전까지 아스날의 실점을 추합하고 분석해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스날은 이번 시즌 19라운드까지 총 23실점을 했습니다. 경기당으로 치면 경기당 1.2실점이죠.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점 순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라운드 기준 시티와 첼시가 공동 1위, 그 뒤로 3백에 울버햄튼이 자리 잡고 있고 리버풀, 브라이튼 18경기를 치른 토트넘, 그 다음이 아스날 순입니다. 7위죠. 이렇게 보면 아스날 입장에선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기록이라 볼 수 있는데 조금만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 새로운 수비진들이 뛰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실점률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램즈데일, 토미아스가 선발로 출전하고 가브리엘이 무릎 부상에서 복귀한 4라운드부터 16경기의 실점률을 계산해서 실점률 순위에 대입해보면 전체 5위로 올라갑니다. 16경기 14실점, 한 경기당 한 골 이하로 내려가죠. 만약에 지금의 아스날 포백이 긴 부상이나 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시즌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생각보다 좋은 성적표를 거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실점이 일어난 위치들을 한번 살펴보죠. 총 23실점 중 17골이 박스 안에서 먹혔습니다. 이 골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볼까요? 좌우측에서 낮은 크로스로 먹힌 실점, 헤더 실점, 오픈 찬스로 먹힌 실점, PK 실점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거리 골들을 추가해보죠. 이렇게 보면 박스 안에서 발로 먹힌 실점이 6골로 제일 많고 그 다음 헤딩으로 5골, 좌우 낮은 크로스를 막지 못한 골이 4골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흥미로운 건 헤딩 실점 부분인데 지금의 램즈데일, 토미아스, 화이트, 마갈량이스, 티어니로 이어지는 포백 체제에서 먹힌 헤딩 실점은 5골 중 2골에 불과합니다. 이 2골 중 마네에게 세트피스로 먹힌 헤딩골은 뼈아프지만 히샬리송의 헤더골은 히샬리송이 세컨볼을 탈취해 넣은 골이라서 높이에서 졌다고 보긴 어렵죠. 이렇게 보면 현재의 포백 체제에서 헤딩 실점은 기록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박스 안에서의 수비 조직력을 개선하는 것과 좌우 낮은 크로스가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스날 수비의 최우선 과제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그 실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실점이 나타난 유형별로 나눠보죠. 수많은 패턴으로 먹혔지만 핵심 유형 5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헤더 실점은 방금 다뤘으니 잠시 옆으로 밀어두자면 그렇습니다. 후방 빌드업에서 뺏겨서 실점한 것이 5골로 가장 많죠. 스스로 무너져 내준 골만 5골이라는 얘기죠. 이는 심각하다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아스날 구단과 아르테타 감독 그리고 팬들 모두 추구하는 것이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 상대의 박스까지 도달하는 축구인데 그 과정에서 5골이나 실점했다는 것이죠. 시즌 전반기에만요. 자, 그럼 그 실점한 5골은 누가 원인일까요? 패스미스나 공을 뺏겨 원인 제공을 한 선수들은 이렇습니다. 누노 타바레스 3번, 바티 2번, 산비로콩가 1번이죠. 타바레스부터 실점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처음 실책은 리버풀전입니다. 아놀드의 터치 미스를 틈타 공을 잘 뺐었는데 주고 올라간다는 것이 박스 안에 조타한테 킬패스를 해버렸어요. 두 번째 실책은 메뉴전입니다. 또한 강팀과의 경기네요. 이번에도 나름 잘할 뻔했습니다. 롱패스를 끊고 로우한테 패스한다는 것이 달롯에게 패스를 한 골이 되어버렸고 그 공은 네시포드를 거쳐 박스 안에 호날두의 골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에버튼 원정인데요. 타바레스의 스로인을 파티와 타바레스가 공중볼로 티키타카 하다가 두쿠레한테 뺏기고 그 공이 좌로 전환됐다가 박스 안에 히샬리송이 세컨볼을 잡아 넣었습니다. 결국 공을 뺏은 직후 이어지는 패스가 정확하게 자신들의 소유로 이어져야 강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팀이 맨시티와 리버풀이고요. 타바레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파티는 어떻게 공을 뺏겼을까요? 사실 단독 실수는 홈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유일합니다. 무난하게 후방 3선에서 공을 잡았는데 좌우 시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측 윙어인 아예우가 왼쪽까지 와서 파티를 압박해버린 거죠. 그 공은 결국 벤테케한테 이어지고 벤테케가 페널티 아크에서 기가 막히게 감아차버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앞에서 얘기했던 에버튼전 공중볼 티키타카입니다.
사실 타바레스의 스로인을 너무 높게 리턴한 사소한 문제 같아 보입니다만 실점으로 이어졌으니 매우 뼈아픈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티의 경기력 문제는 이 실점들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직전 시즌처럼 간결한 터치를 이용한 탈압박이라던가 과감하고 템포 빠른 전진 패스 등 파티의 장점들이 이번 시즌엔 자취를 감췄다는 평이 많았죠. 이런 포멀하게 원인은 최근 경기에서 해설위원분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을 잡기 전에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작년 U자형 빌드업으로 팀이 비판을 많이 받던 와중에도 팀의 구심점을 잡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시티전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죠. 물론 1월은 뛰지 못하지만요. 자, 다음 산비러콘과도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책을 한 번 했습니다. 크펠전은 우리 실수로 2골 다 먹혔네요. 하프라인에서 무난한 리턴 패스를 받았는데 산비도 다음 플레이를 미리 생각해두지 못했다가 갤러거에게 공을 뺏겼습니다. 공을 받은 시점엔 갤러거와 그래도 거리가 꽤 멀었는데 뺏길 때까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뺏긴 실점이 5골입니다. 그중 공을 끊고 역습을 나가는 과정에서 뺏겨서 재역습을 허용한 골이 2번, 하프라인 즈음에서 삼선이 빌드업하고 있는데 어이없이 뺏긴 골이 3번입니다. 결국 상대의 전방 압박을 유리하게 풀어내야 한다 라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죠. 이는 현재 실점 비밀을 제공한 파티와 산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카와 엘레니를 포함 삼선 자원들 전체의 문제라고 몇 년째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후방 빌드업을 위해 포백과 골키퍼는 많은 투자를 감행해 개선했으니 이젠 삼선을 고쳐나가야겠죠. 아스날 측도 그걸 알고 있으니 현재 이적 시장에서 많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공동 1위인 헤딩 실점은 앞에서 언급했으니 잠깐 채워놓고 3골을 먹힌 우측 하프스페이스 수비 실수 과정을 알아봅시다. 그중 2골은 메뉴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제이든 산초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프레드에게 2번의 멋진 패스를 건네줬고 이게 모두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첫 번째 골은 삼선인 파티와 엘렌이 모두 박스 안에서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프레드와 브루노에게 바로 붙어주지 못하면서 실점이 벌어졌고, 두 번째 골은 파티와 엘레니는 호날두와 레시포드를 견제하느라 박스 중앙에 가있고 프레드를 뒤늦게 마킹하려다 웨데고르가 PK를 내줬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입니다. 하프스페이스 수비라는 게. 첫 번째 골은 점유는 잘했는데 엘레니와 화이트가 붙어주는 게 반템포 느렸죠. 예상치 못한 패스가 들어와도 빠른 판단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득점 위치에 있는 선수를 견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골은 중앙에 레시포드와 호날두가 있었으니 견제는 해야 하고 프레드가 침투하니 이선인 웨데고르가 박스 안까지 들어온 건데 웨데고르의 수비 판단이 반템포 빨라야 했거나 삼선 두 선수 중 한 명이 조금 더 앞서서 미리 점유를 했어야 하는 포지셔닝 문제이거나 둘 중 하나로 보입니다. 리즈전에서 게라르트에게 PK를 헌납할 때도 리즈의 3자 패스 과정에서 게라르트를 마킹하고 있던 선수는 미드필더인 웨데고르였고 패스를 제공한 선수와 침투하는 게라르트 모두를 놓쳐 실점이 벌어졌기 때문에 미드필더의 수비적인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역습 및 속공으로 3골 먹혔고 첼시 3백 상대로 측면 열어줬다가 2골 먹혔습니다. 이러한 장면들 중 일부만 개선돼도 나쁘지 않은 실점률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실점 유형들보다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큰 경기에 약하다는 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스날은 빅6 상대로 너무나 많은 비율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실점 중 15실점이나 빅6 상대로 먹혔고 이는 빅6 중 최하위에 위치하는 기록이죠. 한마디로 양학은 잘하고 있는데 큰 경기는 다 깨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스날은 빅6 상대로 전반기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경기에 약한 징크스는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다 보니 중요 실점들만 찝어 분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계권 문제만 없다면 모든 실점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죄송합니다. 혹시나 아스날의 실점에 관하여 코멘트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창은 저와 시청자분들 모두가 배우고 토론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